자, 근데 이제 이게 2006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06년부터 해왔으면 계속 10년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고도화됐을 거 아니에요? 매크로가 아주 단순한 매크로도 있는 반면에, 제가 또 그 색을 좀 알지 않습니까? 네. 매크로도 정교한 매크로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능을 분산시켜서 안 잡히려고, 뭐 예를 들어서 추천을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두세 개를 동시에 띄워서 추천을 몇 개까지만 제한한다든가 네. 기능을 서로 제한하는 그렇죠. 이렇게 협동해서 일하는 네네. 매크로 같은 것도 있어요. 정교한 프로그램. 그 댓글을 달 때도 하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엔 댓글 패턴이 일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일정해지고 내용도 일정해지니까 동시에 2개나 3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5초 간격, 하나는 7초 간격 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후에 봤을 때 어디가 매크로 작업을 한 것인지 어디가 소작업으로 맞습니다. 입력한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포탈 같은 데 대량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띄워서 그렇죠. 한다. 네. 자, 그런 작업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4년 지난 지방선거 네. 꼭 4년 전입니다. 요 앞선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소통본부 상황실에 카카오톡 채팅방이 열렸고 네. 거기에 캠프 관계자 17개 광역단체 캠프 관계자 다 모였고 근데 거기서 지금 방금 인터뷰한 송영길 의원 같은 케이스에 이제 가짜뉴스가 거기서 생성되고 거기서 퍼뜨려진 진원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가짜뉴스로 의심하는 게시물은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이거는 명백히 가짜뉴스다라고 어떤 기자적 윤리와 양심을 걸고 네.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네. 한 거를 이제 뽑은 건데요. 그게 아까 방금 인터뷰한 송은길 의원 사례. 그러니까 그거 네. 유병원과 야권 연대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달아서 퍼뜨린 경우가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 관련된 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많이 당했죠. 네, 박원순 시장 관련 건은 이제 부인이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멤버다. 그 몽테크리스토라는 레스토랑인데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거는 맞고 네. 그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 부인도 왔었던 거는 맞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네, 거기 뭐 문화행사도 열리고 이런 이제 네. 공간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화랑 역할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갖고 박원순 그 시장의 부인이 거기에 멤버다. 네. 그리고 유대균의 그 모임의 멤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건이 있었고. 당시 이제 세월호가 야권 인사들과 그러니까 유병원 씨 일가가 야권 인사 특히 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에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의 선거용품을 납품하기로 했던 사업자가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제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시시비비는 여야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네. 선거 끝난 다음 보통 정산이 되게 마련이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보도를 놓고 뭐 서민 뒤통수 친다.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 연루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그 내용을 그거를 이제 전파를 요구하면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톡에서 요 내용은 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17개 광역단체의 후보들 캠프 관계자가 다 모였으니 요 내용은 인천시에, 요 내용은 서울시에, 요 내용 이렇게 퍼뜨릴 내용 콘텐츠를 보고 가짜뉴스를 보고 이건 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면서 서로 퍼뜨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게시물 확산을 요청을 하면 뭐 1분 만에 한 2분 만에 3분 만에 뭐 50개 완료했습니다. 청년당원 전체에게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바로 해요. 그러니까 2분 3분 만에 뭐 1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가를 보면 이제 그 방에 참가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자동으로 송부하는 매크로를 돌렸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 그 자동 송부 매크로는 당 차원에서 만들어 쓰기도 했고 뭐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일은 일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의 이제 그게 뭐 송영길, 박원순 당시 후보들 뿐이었겠습니까? 17개 캠프 관계자가 다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뉴스들이 만들어서 퍼져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오거돈 후보 관련된 뭐 논문 표절 의혹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전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언론학에서는 나쁜 정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새누리당의 외곽단체 혹은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누군가 그 내용을 주장합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는 변희재 씨라든지 아니면 극우 매체의 어떤 기자가 그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갖고 새누리당
관계자, 캠프 관계자가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받아서.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언론들이 캠프 관계자가 그 얘기를 발표한 거니까 네. 그 얘기를 쓰죠. 네. 그러면 이들은 원래 원문이었던 주장, 훨씬 더 날것에, 그러니까 네. 선정적이고 이런 주장을 유포하면서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 관계자들이 아주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정부 부장의 지지 그룹이었고 그 지지 그룹을 빼면 나머지는 변희재와 한 구구 매체 이렇게 이제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목적을 가지고 자가 발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캠프의 관계자가 증폭시키고 다른 언론이 받게 한 다음에 계속 네. 그쪽 입장에서 선순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눈덩이처럼 키워서 네네. 이것이 다 확인된 수 있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매크로를 통해서 전국에 뿌리는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버이연합이 출동한다든가. 네. 오프라인에서 집회도 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선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 항상 그렇게 말들 해왔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이냐.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걸 다 조정하지 않는 한. 저희가 받은 거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 전에 각 캠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와 이것들을 다 취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취합한 엑셀 파일도 여러 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뭐 지역별로 그래서 엑셀에 이제 뭐 탭별로 다 있어요. 뭐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 탭별로 분류해서 취합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증언도 저희가 받았냐면 중앙당에서 화력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뜨려라. 근데 지역에서 보기에 지역 담당자들이 보기에 바쁠 수도 있고 그게 뭐 이걸 퍼뜨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중앙당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냐. 다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거를 중앙당이나 혹은 캠프 그 방을 개설한 어떤 관계자가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의 총량,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1차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것을 빌려서 쓴다든가 구매한다든가 그게 불법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드루킹 때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아이디를 잔뜩 구해가지고 네. 전국에 할당해주고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 시절에는 그러니까 포털은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뭐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장벽이 있는데 트위터는 뭐 아시다시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무한히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가입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게 딱 국정원이 썼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국정원이 이런 모델로 이미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 개입했다고 해서 지금 원세훈 원장이 감옥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모델 고스란히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신은 새누리당이군요. 새누리당에서 했다는 거죠. 네. 했다고 그 캠프에 관계했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제보하는 겁니다. 그 카톡방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선량하게들 얘기를 해요. 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떤 일이다.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경각이나 각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연평도에 폭격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초계암. 그렇죠. 예.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바로 득달같이 오늘 인천에 폭격 떨어졌다며 잘 써먹어서 꼭 이겨라 뭐 이런 이제 멘트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본인들의 유리한 사건들을. 네. 그러면 인천 쪽에서 안보 불안을 강조하는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을 이제 즉각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때 이제 매크로가 동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김현정 뉴스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 내용은 취재가 안 됐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앞서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매크로가 활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예. 네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각 정부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들을 홍보할 때 매크로를 돌려서 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위를 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있었고 제가 그때 한 5-6개 부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자기네는 매크로가 뭔지 몰랐다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정량 목표를 제시하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그게 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다. 그게 매크로라고 불리는지 몰랐다는 거죠.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정량 목표라는 건 뭐냐면 트위터를 하면 1000회 이상 RT시켜라. 이렇게 이제 목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수행을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네. 예. 근데 그거를 하라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목표치를 부처별로 주는 거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각 이런 캠프에서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뭐 최순실 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네. 그분들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선거 때 그렇게 뛰어서 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했던 대로 천에 RT해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전문성을 얻고 온라인 대응을 했다라는 것들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쭉 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매크로 활용법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매크로라고 불릴지는 몰랐지만. 교육 이름은 뭐 SNS 활용 관련된 뭐 강의인데 그 교육을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원에서 쭉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을 중앙부처랑 유관부처가 66개 됩니다. 그러니까 66개 부처 5급 이상 홍보 담당자들이 와서 쭉 들었다. 뭐 이런 이제 진행을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특검은 여기에 해야 되겠네. 여기. 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그 선거 캠프에 있던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 전체를 매크로 정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라인 홍보 자체를 이제 그걸로 전환을 시킨 거죠.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예. 재밌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추가 취재하고 있나요? 네,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뭐 이 매크로 여론 조작도 그렇고 뭐 디도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제보와 정황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선거 때면 프로그램들이 개입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제보도 시사저널 발로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 부인도 왔었던 거는 맞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네, 거기 뭐 문화행사도 열리고 이런 이제 공간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화랑 역할도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갖고 박원순 그 시장의 부인이 거기에 멤버다. 그리고 유대균의 그 모임의 멤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건이 있었고. 당시 이제 세월호가 야권 인사들과 그러니까 유병원 씨 일가가 야권 인사 특히 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의 선거용품을 납품하기로 했던 사업자가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시시비비는 여야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 보통 정산이 되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보도를 놓고 뭐 서민 뒤통수 친다.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 연루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그 내용을 그거를 전파를 요구하면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톡에서 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오거돈 후보 관련된 뭐 논문 표절 의혹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전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언론학에서는 나쁜 정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새누리당의 외곽단체 혹은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누군가 그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변희재 씨라든지 아니면 극우 매체의 어떤 기자가 그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갖고 새누리당 관계자, 캠프 관계자가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받아서.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언론들이 캠프 관계자가 그 얘기를 발표한 거니까 그 얘기를 쓰죠. 그러면 이들은 원래 원문이었던 주장, 훨씬 더 날것에,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이런 주장을 유포하면서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 관계자들이 아주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정부 후장의 지지 그룹이었고 그 지지 그룹을 빼면 나머지는 변희재와 한 극우 매체 이렇게 이제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목적을 가지고 자가 발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캠프의 관계자가 증폭시키고 요 내용은 전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17개 광역단체의 후보들 캠프 관계자가 다 모였으니 요 내용은 인천시에, 요 내용은 서울시에, 요 내용 이렇게 퍼뜨릴 내용 콘텐츠를 보고
가짜뉴스를 보고 이건 전지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면서 서로 퍼뜨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게시물 확산을 요청을 하면 뭐 1분 만에 한 2분 만에 3분 만에 뭐 50개 완료했습니다. 청년당원 전체에게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바로 해요. 그러니까 2분 3분 만에 뭐 1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가를 보면 이제 그 방에 참가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자동으로 송부하는 매크로를 돌렸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 그 자동 송부 매크로는 당 차원에서 만들어 쓰기도 했고 뭐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일은 일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의 이제 그게 뭐 송영길, 박원순 당시 후보들 뿐이었겠습니까? 17개 캠프 관계자가 다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뉴스들이 만들어서 퍼져나가. 자, 근데 이제 이게 2006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06년부터 해왔으면 계속 12년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고도화됐을 거 아니에요? 매크로가 아주 단순한 매크로도 있는 반면에 제가 또 그 세계를 좀 알지 않습니까? 네. 매크로도 정교한 매크로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능을 분산시켜서 안 잡히려고 뭐 예를 들어서 추천을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2-3개를 동시에 띄워서 추천을 몇 개까지만 제한한다든가 네. 기능을 서로 제한하는 그렇죠. 이렇게 협동해서 일하는 네네. 매크로 같은 것도 있어요. 정교한 프로그램. 그 댓글을 달 때도 하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에 댓글 패턴이 일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일정해지고 내용도 일정해지니까 동시에 2개나 3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5초 간격, 하나는 7초 간격 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후에 봤을 때 어디가 매크로 작업을 한 것인지 어디가 수작업으로 맞습니다. 입력한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포탈 같은데 대량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띄워서 그렇죠. 한다. 네. 자, 그런 작업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4년 지난 지방선거 네. 꼭 4년 전입니다. 요 앞선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소통본부 상황실에 카카오톡 채팅방이 열렸고 네. 거기에 캠프 관계자 17개 광역단체 캠프 관계자 다 모였고 근데 거기서 지금 방금 인터뷰한 송영길 의원 같은 케이스에 이제 가짜뉴스가 거기서 생성되고 거기서 퍼뜨려진 진원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가짜뉴스로 의심하는 게시물은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이거는 명백히 가짜뉴스다라고 어떤 기자적 윤리와 양심을 걸고 네.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네. 한 거를 이제 뽑은 건데요. 그게 아까 방금 인터뷰한 송영길 의원 사례. 그러니까 그거 네. 유병원과 야권 연대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달아서 퍼뜨린 경우가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 관련된 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많이 당했죠. 네, 박원순 시장 관련 건은 이제 부인이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멤버다. 그 몽테크리스토라는 레스토랑인데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거는 맞고 네. 그